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피 ETF를 1000주를 모으는 겁니다. 제가 월배당 ETF를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제피 ETF거든요. 제피 ETF를 1000주를 모으게 되면 매달 약 40만원 이상의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 제피는요, 웬만해서는 손해보기가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투하는 효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달러를 투자하는 효과, 그리고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 게다가 커버드 콜로서 월 배당이 매월 초에 지급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세 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식 가격에 좀 둔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국내 주식이 지겨운데 미국 주식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거시경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안전하게 매월 따박따박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ETF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오늘 제피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저가가 49달러고요. 그리고 고가가 63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57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자, 폭발적인 성장이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차치하더라도 배당금이 8%, 그 다음 배당금이 21년에 8%, 22년에 무려 13%였고요. 그리고 23년에는 9%였습니다. 자, 배당이 조금 감소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당이 7.33%나 나오는 그런 ETF입니다. 실제로 월로 지급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로서 조금 추가로 알파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아시다시피 주가의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월 배당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좋은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시가 배당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7% 정도 이상의 배당을 꿈꾼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제피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커버드 콜의 원조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가격 변동은 별로 크지 않지만 매월 초에 배당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비교적 장기 투자에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아무리 배당주라고 하더라도 내 시드가 너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7% 수준의 배당금은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당금을 다른 공격적인 자산에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별 주식에다가 따로 조합하는 형태를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을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JP모건에서 나온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형태입니다. 실제로 월 배당 ETF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장한 지가 4년이 넘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상장 이후 수익률은 14%밖에 되지 않지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드 콜 형태이고요. 배당이 4번 지급됐기 때문에 최소한 28% 이상은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연에 한 8% 이상은 안전하게 꾸준히 지급이 됐던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 유형은 커버드 콜을 통한 배당 투자고요. 운영 보수는 0.35%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 3달 전쯤에 한번 ETF를 책으로 썼을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 홀딩스 자산군인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TT, 그다음 프로그레시브 이런 종목들이 2% 이내의 비중으로서 137개 종목에 분산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섹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섹터가 다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끝판왕이고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는 국내에는 따라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JP모건만의 특수한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드 같은 경우에는 타미당, 에미당, 솔미당, 코미당의 이름으로 국내에서 한국판 슈드가 있지만 한국판 제피는 비슷한 유형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상품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와 금융주, IT 헬스케어들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sek터에 분산 투자를 했다는 모습이 바로 3개월 전 흐름이었고요. 실제로 오늘자로 보게 되면은 작년 말이네요. 116개 종목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비중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 이내의 원칙 를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 핫한 서비스 나우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편입 섹터 역시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들이 바로 기술주에 13%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IT 쪽에도 11%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섹터가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ETF들의 특징, 웬만해서는 급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모든 섹터가 다 한꺼번에 빠지기가 쉽지 않고 IT에 집중되어 있는 포트 같은 경우에는 급등할 때는 좋지만 또 급락할 때는 폭락하는 그런 수준들의 ETF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분산 투자의 목적과 그리고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목적이 완전하게 좀 분리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커버드 콜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되십니다. 왜냐하면 JP ETF도 기본적으로 고배당을 바탕으로 월배당을 추구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머지 13%의 비중이 자, 바로 이 코퍼레이트라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ELN이라는 주식 연계 채권입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타미당을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실제로 주식의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ELN입니다. 우리 ETF나 아니면 ELS 같은 건데요. S가 시큐리티고요. N이 채권입니다. 노트인데요. 주식의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인데 여기 주식의 성과가 바로 이 커버드 콜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타미당의 커버드 콜을 보면 주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콜옵션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바로 배당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커버드 콜 전략인데 자, 얘네들은 커버드 콜은 커버드 콜인데 ELN이라는 커버드 콜 형태로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 몇 프로나 80% 이상의 되는 정책들 그리고 주식을 포함한 그 비슷한 등가물들을 바탕으로 80% 이상을 이 파생 상품을 바탕으로 한 ELN과 기타 동등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면서 S&P보다 낮은 변동성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커버드 콜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커버드 콜이 아니라 ELN 형태로 주식 연계 채권의 형태로 커버드 콜의 배당을 추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형태를 바탕으로 배당의 재원은 현재 7.33도 있고 6.64도 있는데요. 얘는 12개월을 앞서 보면 6.64 정도 되겠다라는 가정 미래치를 나타낸 거고 실제로 12개월의 배당을 TTM으로 12달을 다 받아보니까 현재 가격 기준으로 7.33이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매달 배당이 좀 바뀌다 보니까 현재 배당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계속 오르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커버드 콜은 주식에 괜히 이제 옵션을 매도하면 상승을 제한하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배당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서 주가 상승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더 줄어들고 오히려 주가 차익을 좀 추구하는 그런 형태, 액티브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당은 뭐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배당이 7%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목표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본 이 S&P랑 비교를 해보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연간으로 1년 동안 S&P는 25%나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토탈 리턴은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에 주가가 5% 올랐고 배당이 7% 나왔기 때문에 약 한 12%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제로 1년 동안의 움직임은 S&P 절반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P는 기술주의 40%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를 땐 좋지만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는 또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배당 투자를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기술주는 따로 조합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수익률은 조금 좁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장한 지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5년 수익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S&P 수익률을 비교해서 낮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그런 비교가 될 수 있겠고요. 52주 레인지가 1년 동안의 움직임이 거의 뭐 54에서 60불 사이였으니까 되게 안전하게 움직여 왔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문용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S&P 500의 비중 그리고 JP의 비중을 보게 되면 IT 비중이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JP의 IT 비중은 12.7%를 바탕으로 골고루 투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가 없는 부분들도 있네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32%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조금씩 움직이긴 하겠지만 많을 때는 40%가 넘어갔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IT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실제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S&P 대비해서 기술주의
비중이 적은 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커버드 콜을 괜히 함으로써 주식이 계속 올라갈 때는 또 수익률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또 제피에 투자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25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 속도가 지금처럼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술주의 성장 자체가 좀 더딜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SPY 같은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ETF한테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술주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배당주 투자가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당을 통한 장기 투자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제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년을 리드했던 것이 아무래도 테크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테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7% 정도를 목표로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드가 작거나 아니면 다른 포트폴리오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커버드 콜의 한계가 또 마음 아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따로 추가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넣거나 아니면 슈드를 통해서 정말로 장기로 가는 전략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슈드는 배당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투자하시게 되면은 배당이 자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아예 결심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피의 배당금을 바탕으로 슈드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슈드는 어차피 제가 한 20년 정도 더 일한다고 치면은 20년 동안에 배당이 성장하는 부분에 이 제피가 벌어오는 파이낸셜 인컴을 제피로 바꿔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바로 1번 전략이고요. 자, 2번 전략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 전략을 택하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공이 많이 쌓여야 되고 상처도 많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2번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격적인 자산 혹은 공격적인 시드를 불리고 싶으신 분들이 적합할 텐데, 저처럼 대략 5천 투자하시면 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1년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500만 원을 SPY도 아닙니다. SPYG 같은 폭발적인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들이죠. 대략적으로 S&P보다도 한 4-50%씩 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SPYG 같은 ETF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고배당 커버드콜, 타이거 테크탑 10 같은 고배당 커버드콜 10%가 넘어가는 이런 고배당 커버드콜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도 이런 추가적인 금액을 또 넣음으로써 부족한 수익률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1-2년 안에는 쇼부가 안 나요. 그렇게 될 거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꾸셔야 될 텐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1-2년 동안의 단기 성과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시장 따라서 퍼포먼스가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5년 이상 할 거면은 이런 전략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시드를 불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좋으면 좋겠지만 커버드 콜을 하는 이유는 24년, 25년 까지 좋더라도 26년, 27년, 28년까지는 또 좋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비슷하게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입문용으로 제피를 투자하시면 매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산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투자 목적은 제피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평균 8% 수준을 기대합니다. 주가 1% 오르고요. 배당 7%를 보수적으로 감안해봤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지수보다는 덜 상승하지만 슈드 같은 전통 배당 성장주보다는 나은 단기 성과가 기대가 되고요. 하락장에서는 커버드 콜 때문에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요, 이 세 가지 ETF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피도 있고요, 제피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피큐는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을 포함했을 때 25%나 올랐습니다. SPY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커버드 콜 인컴 형태인데 19%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제피를 투자한 이유는 제피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했기 때문인데, 제피큐도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조금 이제 그 네오스라는 자산운용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는 추천을 좀 못 드리겠는데, 제피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JP모건에서 하는 인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아까 제피는 20% 내외였잖아요. 근데 제피큐는 50%가 넘어갑니다. 수익률이 많을 수밖에 없고, 대신 하락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문하시기에 제피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랑 같이 천주 딱 모아보시고 배당을 매월 50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한번 투자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